자, 오늘은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하는 내용들이 아마 중간고사까지 중에서는 가장 힘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19번, 20번으로도 종종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보통 19번, 20번에는 잘 안 나오고 한 16번, 17번 정도의 17번, 18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 한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이처럼 2020년 7월 고성학력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영 선수가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선수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 물어보고 있는데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이 빨간색이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변이의 크기는 직선 거리가 되겠죠. 같지 않죠? 대체로 직선 운동 아니면 이동 거리가 대부분 더 큽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풀었다 해놓고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틀린 적이 제법 많아요. 풀어놓고 풀었다 하고 이제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틀렸죠? 같지 않습니다.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 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크니까 똑같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시간분의 변이보다 크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DD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2022년 3월 고상학력평가 1번 문제입니다. 이런 건 작년 문제로 따끈따끈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뜨거. 자, 너무 기계적이었나?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자, 그림은 자동차 ABC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B는 속력이 변하면서 직선 경로를 따라, C는 일정한 속력으로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는데,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력, 크기 일정하죠. 직선 경로, 방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A는 등속도 운동 맞습니다. 근데 B는 속력이 변화 이미 끝났죠. 속력이 변하니까 얘는 나가리고요.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력이 변합니다. C 일정한 속력은 맞는데 곡선 경로니까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만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러면 이제 한 2등급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3등급도 없어질라나? 이 정도 수준을 내면 한번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볼까요? 안 좋아?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네요.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세로축이 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인지 시간에 따른 위치인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했는데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입니다. 뭐 변이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거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고요. 그 기울기의 부호가 속도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을 거라서 이렇게 친절하게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끝나면 안 놀아주니까. 자,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기울기의 부호가 일정하죠. 크기도 일정하고요. 둘 다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1초일 때 마치 뭔가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같지만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그 좌표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1초 이전에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1초 이후에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했는데
이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의 크기가 기울기 자체를 구해보면 3분의 2죠. 예, 1로 잘못 틀리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면 3칸 변하는 동안에 2칸 변했죠. 3분의 2입니다. 얘 같은 경우가 3칸 변하는 동안 3칸 변하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죠. 이게 3칸 변하는 동안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하고 1 중에 1이 더 큰 거죠. 얘가 더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는 맞다. 디귿 0초에서 4초까지 3초까지 이동한 거리인데요. 자,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이제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직선 운동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변이의 크기가 이동 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왜 단체로 거짓말이야? 잘 나오는데. 왜 꺼졌다 켜졌나? 나와라. 음성인식. 아니 음성인식인지 몰랐네. 그래서 A는 처음 위치가 여기 있고 나중 위치가 여기였죠. 그래서 요 길이가 변이의 크기이자 이동거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거리로 하면 되네. 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는 2m만큼 이동했고요. B는 요만큼 길이니까 얼마고? 예, 3m. 예, 마이너스 3m 맞습니다. 변이는. 근데 이동거리니까 그거의 크기니까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는 3보다 작죠? 예,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길게 걸릴 겁니다. 자, 2020년 2020 원더키드 모르나? 옛날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2020년이면 택시가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안 날아다니더라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너 되게 사소한 거에 웃는구나. 네.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시간 t = 0일 때 기준선 P에서 출발하여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t = 6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고 t = 8초일 때 R을 통과한다. 이쯤 되면 이제 앞에서 무슨 방인지 기억이 안 나죠, 막. 예.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극초단 기억 상실증이에요. 요새는 그 특히 막 이제 유튜브 쇼츠가 나오면서 이제 더 심해졌죠. 이제 막 이 정도 문장을 읽는데 앞에 걸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도 요새 그런 것 같다. Q와 R 사이의 거리는 21m입니다.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이제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축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물체가 하나입니다. 보통 두 개가 되면 이제 어렵거든요. 하나여서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문제 상황에 맞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부터 기울기는 가속도고 그 면적은 변이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단서를 찾아 나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아는 정보를 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져서 그나마 조금 비교적 쉽게 그리는 거지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단서 중에 하나가 t = 0일 때 기준선 B를 출발하였는데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0초일 때 속도는 0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예. 오늘 직선이 나쁘지 않네. 로또를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까지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대부분 기울기는 일정하게 그리면 됩니다. 일정하게.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단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6초일 때 Q를 통과했는데요. 8초일 때는 R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요 사이 거리가 얼마다? 21m예요. 그래서 6초에서 8초까지의 그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직선 운동이니까 곧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잡아가지고 요걸 6초라고 잡을게요. 6초에서 8초까지 요 사다리꼴 면적이 얼마다? 2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6에서 8초까지의 변이가 21m라는 것은요, 제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할 때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죠. 그래서 까먹었죠. 기억이 안 나죠. 여기 보면 6에서 8초에 딱 중간되는 순간이 있어요. 몇 초입니까? 7초. 예, 7초입니다. 이 7초일 때 속도가 곧 6에서 8초에서의 평균 속도가 됩니다. 요게 이제 7초일 때 속도인 거죠. 그래서 V7이라고 둘게요.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면적이 같잖아요. 면적이 같으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요 면적이 21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면적이 21인데요. 여기 가로 이게 보면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V7이죠. 가로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인지 나와요. 얘가 2분의 10.5 해도 되고요. 2분의 21m/s죠. 그러면 7초인 순간의 속도가 2분의 21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6초에서 8초 사이 평균 속도이자 7초인 순간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0,0, 7,2분의 21. 그러면 기울기가 구해지죠.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하면 기울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가 뭘 의미합니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고요. 이거는 뭐 7초 동안에 2분의 21만큼 변했죠. 예, 이거는 2분의 21 곱하기 7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2분의 3 m/s 제곱 1.5 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에 그려보고 하다 보면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해결되죠. 예, 가속도의 크기는 1.5 m/s 제곱입니다. 자, 4에서 4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는데요. 4초일 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법입니다. 일단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4초일 때 속력을 구해야 되고요. 0초일 때 속력은 0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4초일 때 속력은 0초일 때 속력 더하기 가속도 1.5죠. 곱하기 시간 4초 하면 얼마가 됩니까? 6m/s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해는 틀렸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 기울기가요 2분의 21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21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2분의 3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얘가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분의 3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거꾸로 내려가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1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4초 변하는 동안에 얘가 얼마 변하는지 알면 되죠. 그럼 기울기 곱하기 4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4 하면은 6이 되죠. 아니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도 됩니다. 이게
6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그럼 방금 한 방법이 맞겠네요. 6초일 때 속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려니까 이 속도가 또 더럽잖아. 예, 더러우니까 방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일단 디귿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2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4m다 했는데 그럼 2초부터 6초까지니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2초부터 6초까지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요 면적으로 구하면 되죠.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그 2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6초일 때 속도를 구해서 평균을 내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요 중간의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죠. 이게 몇 초입니까? 2 더하기 6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하면 4초죠. 근데 4초일 때 속도는 우연찮게 위에서 구했습니다. 얼마입니까? 6이죠. 안 구했으면 구해서 이제 하면 되죠. 이게 기울기가 2분의 3이란 걸 이용해서 4초 동안에 4 곱하기 2분의 3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요 길이가 6이라는 뜻이에요. 요 길이가 4라는 뜻입니다.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24m가 되는 거죠. 면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 할 때 이제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m 맞고요. 만약 공식으로 구했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구해요. 그래서 6초까지 이동 거리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또 서로 빼줍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더 효율적일 때가 많고요. 근데 니은과 같은 걸 구할 때는 사실 공식이 더 편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알고요. 먼저 떠오르고 빨리 생각나는 걸로 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뜨거. 예.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자, 한번 같이 풀어보다. 이게 왜 어렵냐? 일단 지금 평면이 아니고 경사면이죠. 경사면인데다가 얘는 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A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 방향도 바뀌고요. 게다가 또 물체는 또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고 100점이 안 나오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3개는 만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3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충돌 문제는 3개가 나오는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거의 2개가 거의 1개입니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잘 해석해야 돼. 얘를 지나는 순간 이쪽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죠. 그 순간 Q의 물체 B를 가만히 놨어요. 가만히 놨다는 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얘는 이제 내려가고 얘는 다시 되돌아와서 따라잡아가지고 여기 탁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R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과정을 보면 상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씨 어려워 이게. 이렇게 뭐 왜 그래? 이때 P와 R 사이 거리는 D고요. P하고 R 사이 거리. 그러니까 B에 처음 있었던 점에서 A와 B가 만나는 점 사이 거리가 D입니다. 그 R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3분의 4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바로 문자화 시켜가지고 그냥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A의 3분의 4배니까 A를 V라고 두면 B는 3분의 4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죠? 네. V는 3분의 4V가 V의 3분의 4배죠. 이게 R점에서의 A와 B R에서의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부딪히는 순간에
B가 더 빨라야 부딪히겠지. 그래서 딱 부딪히는 순간은 이제 B가 더 빠릅니다. PQR은 동일 직선상에 있고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을 T라고 두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를 0으로 둘 거고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B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돌아버리겠죠. 그걸 또 이제 D로 또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제 상황에 맞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단서를 계속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문제밖에 안 남았지만 시간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표축을 잡아야 됩니다. 좌표축을 이제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든지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든지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습관상 초기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주로 잡습니다. 그래서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 A는 빗면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다음에 A의 처음 속도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요. B는 처음에 0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경사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는요, 질량과 관계없이 경사도의 그 각도만 같으면은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AB에 대한 지금 질량의 정보가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의 가속도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MA 꼴 F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안다 하고 이제 미리 결과만 알려줄게요. MA는 mg 사인 세타가 되어가지고 m은 날아가고 A는 g 사인 세타. 각도만 같으면 가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AB의 기울기는 같게 그리면 됩니다. AB의 기울기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로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B가 더 쉬워요.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구장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B는 직선, 잘 그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비율을 좀 맞춰서 그려줄게요. 여기 한 중간쯤 오게. 요거. 원래 그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비율까지 미리 다 알고 그릴 수는 없고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풀이를 하는 거니까 예쁘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B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요 순간을 B가 R점을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둘 거예요. B가 R점을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의 속도가 얼마였지? 3분의 4V였죠. 미안하다. 중간쯤이 아니고. 나는 지울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비율을 맞추지 말까? 나는 지울 수 있거든. 야구르지.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야지 딱 좋을 것 같네. 요거에 한 3분의 1. 너무 이런 거 막 신경 쓰면 변태 같나? 자, 요 순간이 이제 B가 R점을 지나가는 순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은 지금 시간은 아직 모르니까 표시를 안 했는데요. 요 순간은 이제 A와 B가 만나는 순간, R점을 지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A의 속도가 얼마였죠? V였죠. 요거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A의 속도가 마이너스 V라고 볼 수 있죠. 내려가는 방향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3분의 1V, 3분의 2V, 3분의 3V, 3분의 4V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비율에 맞춰서 좀 그려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충 그려서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0초인 순간 A의 속도도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게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을 T라고 뒀잖아요. 근데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은 A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멈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T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T 동안에 3분의 1V만큼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지나야지 3분의 4V만큼 변하겠습니까? 예, 4T가 지나면 3분의 2, 4V까지 변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T만큼 변하는 동안 3분의 1V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만큼 변하는 동안 지금 그거의 4배만큼 변했잖아요. 4배만큼 변했으니까 요 R점을 지나는 순간은 T로 나타내면 4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도 세로축은 전부 다 V의 숫자 몇 배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가로축은 이제 시간 T로 표현이 되니까 면적을 구하면 VT 형태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요 문제에 나온 D는요,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R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니까 요게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요게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의 면적. 요게 D가 됩니다. D. 그럼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제 D를 구해 봅시다. 요 D를 구해 보면 D는 B가 정지 상태에서 4T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뭐 굳이 평균 속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삼각형의 면적으로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4T 곱하기 3분의 이거요. 크기를 구한 겁니다. 그냥 크기 하면 3분의 4V 하면 되죠. 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8VT가 되죠. 그래서 D는 3분의 8VT고요. 그러니까 이제 VT로 구해지는 값들은 전부 다 D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은 뭔지 한번 볼게요. 최고점.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겁니다. A하고 B에 처음 요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문제 푸는 좀 편의상 요거를 제가 X라고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Q점하고 R점 사이의 거리. 요거를 X라고 두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D 빼기 X가 되죠. 그럼 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D 빼기 X에서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계산해서 그 값만큼을 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X도 D로 나타내야 되고요. 줄어든 거리도 D로 나타내서 모든 걸 D로 나타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요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는 A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A가 요만큼 올라왔다가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올 때거든요. 그러면 요 2t일 때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다시 되돌아온 순간이에요. 그럼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요 면적이 x가 됩니다. x. 그럼 그 x는 vt로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vt로 구해지면 그걸 d로 이제 환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 빼기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거리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순간의 거리를 아는 거예요. 이 순간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 순간까지 A는 이만큼 올라갔고요. B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이죠. A는 이만큼 내려왔고 A는 이만큼 올라가고 B는 이만큼 내려왔으면 그 딱 면적만큼이 가까워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면적을 구하면 요게 A하고 B가 0에서 T 동안에 서로 가까워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빼기 X에다가 요 면적을 빼주면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부터 먼저 여기 밑에다 적어놓을게. 요쯤에 적어놓을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D 빼기 X에다가 빼기 요 면적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x부터 구해볼게요. x부터. x. 자, x를 구해보면 x는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썼던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죠. 요 3t인 순간에 속도를 구해가지고 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이 순간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이걸 바로 구해도 되겠네요. 이거를 바로 구해도 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야 t 동안에 3분의 1v만큼 변하잖아요. t 동안에 3분의 1v만큼 변하니까 여기서부터 2t가 지났죠. 2t가 지났으니까 0에서부터 3분의 1v만큼이 두 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v라는 거 알고 있죠? v라는 거 알고 있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칭적으로 요게 3분의 1v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v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를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v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v가 되죠. 그거 나누기 2 하면은 3분의 2v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요거를 빨리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이게 기울기가 t분의 마이너스 3분의 1v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2t가 지났으니까 3분의 2v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3분의 2v고요. 요만큼이 몇 t고? 2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풀이는 여기다 풀어서 적어줄게요. 그래서 3분의 1v하고 크기니까 그냥 더했습니다. 3분의 1v 더하기 v 나누기 2하면 평균 속도이자 그 3t인 순간의 속도가 되고 거기에다가 2t를 곱하는 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변이를 구한 겁니다. 그럼 이게 3분의 4 vt예요. 근데 위에 기준을 보면 요 d가 3분의 8 vt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4 vt는 이거의 얼마입니까? 절반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d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분의 d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x 대신에 2분의 d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 자체는 2분의 d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d 빼기 최종적으로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그럼 이거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 구하는 거는요. 고개만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바로 구해집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3분의 1 vt가 되겠습니다. 사각형이니까 2분의 1 붙이는 거 아니죠? 3분의 1 v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d 빼기 3분의 1 v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3분의 1 vt도 얘랑 비교해 보면 되죠. 얘에 비해서 얼마인지.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게 vt 같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보이면은 바로 보이네요. 이거는 8분의 1 d로 보이네. 만약에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d 대 3분의 8은 이걸 모르니까 x라고 할 거야. x 대 뭐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8분의 1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왜래 2분의 d 빼기 8분의 1d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4 빼기 1이니까 8분의 3d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이 정도가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게 원래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봐야지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을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게 좀 뭐 이렇게 비교육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제 일단은 풀이 과정 자체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사실 요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력한 학생들이 좀 점수를 잘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리 다른 반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요령을 좀 알려주는 편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진짜 딱 보자마자
그 풀이 방법을 바로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문제는 그 딱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풀어놓고 나머지 새로운 유형은 그 시간 내에 생각해서 풀고 그 수능도 마찬가지로 70%는 기존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빨리빨리 풀고 이제 새로운 유형을 이제 생각해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까지 오늘 시간이 아마 제일 고비였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